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진 로봇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 로봇이 오늘 1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보유자분들 축하드리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성장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성장 산업은 뭐 하루 이틀 오르고 한두 달 오르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조정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는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상승하는 건 아직은요, 앞에 좋을 부분이 모두 다 확정돼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9월 초에 그리고 10월 초까지 무슨 일이 있었죠? 두산 로보틱스의 청약 그리고 상장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관련된 업종 내에서 굉장히 좀 이벤트가 좀 크게 있는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었던, 즉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 먼저 반영하는 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영하는 폭 대비해서 주가가 딱 그 정도만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없다. 그런데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리죠. 최저가에 잡을 수 없고요, 최고가에 매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중간에서만 놀아야 돼요. 그런데 이 중간에서 노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게 신고가라는 겁니다. 신고가. 그러면 지금과 같은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있지만,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그 정도의 움직임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정확하게 저가를 잡을 수 없어요. 물론 내가 만약에 10을 매수를 한다고 하면 한 3 정도는요, 이 구간에서 물린다는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왜? 성장 산업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성장 산업의 기준이 제가 뭐라 그랬죠? 산업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면서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는 건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일단 첫 번째는요,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가 있는 것. 근데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아직까지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기업의 투자는 지금 이미 들어와 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로봇주의 대장이 된 게 어딥니까? 여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1월 달부터 굉장히 크게 강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언제부터 대장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었냐? 22년 8월과 9월입니다. 이때부터는 로봇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22년 8월, 9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로봇주를 추적해 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1년이 넘어요. 그러면 이 과정 중에 내가, 야, 이거는 무조건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그냥 보유하자, 이렇게 할 거예요? 효율을 높여야 된다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요, 자,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여기, 자, 이 정도 구간에서는 매수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쵸? 아무리 고가에 못 팔지언정 매도하는 구간을 잡을 수 있는 가격을 잡으려면 매수 자체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랬으면 지금쯤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우리는 수익으로 바꾸면서 산업이 성장하는 부분을 우리도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다는 내용 발표된 게 요때예요, 요때. 그쵸? 2023년 정확히 1월 3일입니다. 1월 3일. 이때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돈은 그 전에 들어갔겠죠? 그쵸? 근데 그게 8월과 9월은 아니에요. 왜? 공시 의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삼성전자가 투자할 때 이때부터 공략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추적을 해 갔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선발대 정도는 내가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 즉 눌림목 구간에서 내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총 매매를 하려고 했던 금액의 일부를 여기서 계속 넣어가는 겁니다. 그게 매매의 핵심이지, 난 다 알아, 난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어, 난 주식시장에서 모르는 게 없어, 이런다고 이게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고가에서는 정확하게 고가를 확인한 이후에 내가 고가를 알 수 있겠지만, 자,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파는 게 아니라 고가를 확인하고 내려올 때 파는 겁니다. 그 기준이 되는 건 당연히 가격이에요. 왜?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격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유진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게 매수를 해야 된다. 왜? 산업이 성장하니까. 하지만 지금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올랐으니까 고가는 인정을 해주자. 그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왜? 앞으로 성장할 부분을 주가가 먼저 반영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고가 대비해서 몇 프로 빠졌어요? 30% 빠졌잖아요. 30%. 자, 보세요. 30% 빠졌어요. 30%. 이렇게 30%가 빠지고 나서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때 영상을
올려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19% 종가 나온 날, 장중에 23% 올라온 날, 이때 매수해야 된다. 가격이 중요하다. 문자 보내라. 아니 어디로 보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내용 자체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계속해서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뭐 내용도 늘어나고 하면서 페이지 수도 늘어나고 하는데 영상에서 공개를 하면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시세를 내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이제는 본격적인 시세를 준비하자.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뭡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있죠? 자,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7%까지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67,600원이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면요. 공모가 최상단 있죠? 거기서 곱하기 1.5예요. 공모가 최상단이 24,000원인가 26,000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대략 5만원. 거기서 15,000원 더 붙었잖아요. 그럼 곱하기 1.5예요. 한 배 반이 더 터졌다고요. 그러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청약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서 매도하지. 물론 여기 포함되어 있는 뭐 기관이나 이런 쪽은 보호예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호예수를 받아요. 그러면 보호예수가 받은 만큼 그 보호예수를 평균적으로 1년을 주는데 그때까지는 이 매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주가가 그냥 빠지겠냐고요. 안 빠져요. 안 빠져. 그래서 로봇주 관련돼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매수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장 산업의 기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가격 전략이 왜 필요한지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 산업에 대한 이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하고는 100% 연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은 제가 시장에 대한 영상 그리고 제 대형주에 대한 영상을 보면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을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자, 성장 산업에 대한 이해예요. 왜? 산업이 성장하니까 시장을 끌고 가잖아요. 에코프로 봐요, 에코프로.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성장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자. 그건 뭐다? 정부 정책의 방향,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 로봇은 뭐가 들어왔다고요? 대기업의 투자가 들어왔다. 어디서? 삼성에서. 그리고 기존에 삼성 정도는 아니지만 두산에서도 직접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근 10년 가까이 운영을 한 결과 상장에 성공했고요. 글로벌 4위입니다. 4위.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철저하게 성장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가격을 추적해서 매매를 하자. 그리고 지금은 매수 구간이다.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요? 효율을 높이기 위한 유진 로봇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유진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놨는데 최근에 시장도 좋지 않고요. 아마 매매하시면서 쉽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유진 로봇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라는 거는 단타를 치자는 게 아닙니다. 뭐 오늘 사서 오늘 팔자. 오케이. 그런 건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충분히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지금 중요한 건 유진 로봇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단기 보유 전략은 단타가 아니라요. 2주 동안의 보유 기간을 의미를 하고요. 저는 장기 투자를 2개월 안쪽으로 다 끊어요. 2개월이 넘어간다. 그러면 매매 잘못한 겁니다. 시세가 그렇게 안 나와요. 시세는 한 번 딱 발생하잖아요. 2달, 3달 안쪽으로 다 끝납니다. 근데 제가 왜 2달로 잡아요? 한 달은 확인해야 되거든. 그럼 최장 3달 잡고 한 달 확인하는 기간 빼면 2달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면 2주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눌림목을 다시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2달로 늘릴지 말지를 판단을 하는 게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되는 게 가격이라는 겁니다. 가격에 대한 이해는 무조건 10번,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원론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모두 성공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내용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진 로봇은 성장 산업이다. 로봇주 전체가. 그쵸? 왜? 대기업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즉 돈이 들어오고 있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되지 로봇주가 이렇고요. 저게 저렇고요. 이거 필요 없다. 그런다 그래갖고 알아요? 우리가 뭐 로봇에 대해서 공부했나요? 로봇을 만들 줄 아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로봇 관련돼서도 이렌시스, SPG 계속해서 올립니다. 왜 올려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유진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거기는 완성된 로봇을 만들죠. 그럼 돈을 계속 넣어야 돼요. 근데 이렌시스, SPG는 감속기를 납품합니다. 테스트할 때 감속기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렌시스하고 특히나 SPG의 실적이 성장하는 그 초입 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실적 자체가.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관련 종목을 매매할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이것 말고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단순하게 뭐 차트를 보고 뭐 한다고 돌파하는 거 내가 매매 잘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단타나 이런 부분은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타고나는 건 심적인 부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예요. 이런 부분이 내가 한두 번 딱 해보면 알아요. 안 된다 싶으면 주식의 원론적인 걸 딱 파세요. 그 내용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고 그 첫 번째 단계가 신고가입니다. 그쵸?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디테일하게 담아놨으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시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내용이죠. 신고가와 선반영.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또는 유진 로봇과 같이 이런 큰 시세를 내가 보유하면서 가려면요. 철저하게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는 겁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고요. 내년에는 어떤 종목이 대시세가 나올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자,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기 수익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질 수 있고 당연히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요. 한 종목의 비중을 제대로 태워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23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였는데 에코프로와 함께 지금 말씀드리는 24년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우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상승을 시작했을 때는 2개월 전후에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2개월이라고 해서 정확히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를 시작한 이후에는요. 시간적인 부분이 맞지 않을 때 바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시세가 발생하지 않은 지금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2가지를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평균적으로 2개월간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는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도구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양극재는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17만원을 기준해서 매수 주문이 나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상 수익 범위의 기준은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자, 여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3년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는 지금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24년도에 나올 대시세 종목도 에코프로와 같은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는 자, 이런 3가지의 공통점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이든 이 3가지 조건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세가 진행되는 시작점에는 신고가 이후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4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충분한 매집 구간을 거쳐왔고요. 물론 하락폭이 크다는 건 앞으로 나쁠 부분을 먼저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량한 재무 상태를 갖춘 종목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미 바닥 구간 이후에 신고가 구간을 이미 달성했다는 건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먼저 선반영했고요. 좋아질 부분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주식 시세의 본질인 선반영 논리에 맞습니다.
이런 종목 중에서 무조건 에코프로와 같은 정부 정책의 방향과 같은 방향성을 띈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사실상 친환경은요, 거스를 수 없죠.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래도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시세 조건을 모두 갖춘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2024년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대시세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2024년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